들어갔었거든요. 이제 진짜 들어가나 싶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좀 설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니라 10억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있을 건데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보신 것처럼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 주공 아파트 청약이 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면서 흥행 불패로 꼽히던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 이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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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장님 저희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나오셔서 둔촌 주공 꼭 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네. 근데 이게 기대 네. 이하의 성적을 거뒀단 말이죠. 네. 이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장 분위기가 너무 침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 10대 1 정도는 나올 줄 알았고. 그러니까. 네. 근데 최종 결과가 4.7대 1 정도 나왔고 일부 예. 평양의 타입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주방 뷰가 나왔던 논란이 됐던 842 타입은 2.7대 1 굉장히 높게 나왔고 구조가 좋은 판상형 구조인 84A 타입은 9.4대 1로 10대 1 가까이 나왔는데 네. 일단 그 원인으로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끊기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격 경쟁력이 한 20-30%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를 보면 주변 집값이 20-30%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이득이 안 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작용이 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기대보다는 높았던 분양가가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은 한 11억 정도, 네. 84 타입이 11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13억 정도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데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84 타입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부담스러웠고 또 논란이 됐죠. 주방 비용. 구조가 안 좋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면서 사실은 그게 일부 타입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준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조건도 안 좋았습니다. 뭐 2년 거주, 8년 전매 제한 이런 그러니까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맞물리면서 생각보다는 청약 결과가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높게 나오진 않았는데 관건은 이제 실제 계약률 아니겠습니까? 네네. 실제 계약률에서 만약에 계약에서 청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 계약률은 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청약하신 분들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많은 사람들이 안 했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줄 알았는데 당황할 수도 있고요. 뭐 층이 안 좋거나 좀 네. 그런 타입에 신청하신 분들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는 둔촌주공은 별로 걱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에 미달이 나더라도 선착순 분양하면 다주택자들이 줄 서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는데 이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주변 시세보다는 그래도 지금 분양가가 한 20-30% 싸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이런 새 아파트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주변보다 싼 값에 들어가서 내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이제 바랄 텐데 맞습니다. 그게 지금 걱정이 되니까 지금 아무래도 청약 신청을 안 하고 청약 신청을 하더라도 계약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게 경쟁률이 10대 1 이상 나왔다면 네. 나 참 청약 잘했다. 막 이렇게 희망이 부풀 텐데 지금 3대 1, 4대 1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혼자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니까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내가 손실을 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진 분들은 계약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률은 훨씬 더 낮아질 것 같고요. 주방뷰가 나오는 842 타입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미달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부 타입은 미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 그 둔촌주공의 앞날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둔촌주공은 뭐 워낙 평지에 12,000세대고 서울에 입지가 좋고요. 지하철역에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있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바로미터였거든요. 둔촌주공을 그러니까요. 바라보는 게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였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거 진짜 분위기 안 좋구나.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청약 일정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고 청약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고요. 수요자들은 야 이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네. 지금은 일단 홀딩이다.
모르겠고 금리가 멈출 때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집값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28주 연속 떨어지면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떨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분위기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믿었던 둔촌주공이 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심리 마지노선이 좀 더 약해지고 있는데요. 하락폭이 생각보다 너무 커요. 전국 아파트 그 매매 지수가 0.59% 떨어졌거든요. 0.59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 연간으로 바꾸면 네. 30% 하락이거든요. 아. 주간이 0.59니까 연간으로 30%고요. 수도권 지역은 더 심각한데 마이너스 0.74%입니다. 이 정도면 한 40%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연간으로 따지면. 집값이 40% 떨어지게 되면 폭락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 결과가 둔촌주공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는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속도라면 국토부도 좀 빠른 다른 추가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년에 또 이제 준비되어 있는 예. 이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 내에서도 네네. 그 분양가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방배동에도 있고요. 뭐 대표죠. 네. 한남 3구역도 있고 그렇죠. 여러 좋은 구역들이 있는데 둔촌주공이 성공했다면 둔촌주공도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모델하우스 때만 하더라도 네.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무난하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단지들은 내년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양가 조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0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가구 수 5만에 육박할 거다. 그러면서 부동산 침체 길어질 거다 우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침체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미분양이 바로미터거든요. 미분양도 이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늠하는 가늠자 중에 하나인데 5만 세대가 이제 위험 수위라고 하고요. 9만 세대 넘어가게 되면 매우 위험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이 거의 뭐 육박하고 있습니다. 4만 세대를 넘었으니까 조만간에 5만 세대 넘을 것 같고요. 내년이죠. 2023년 상반기에 9만 세대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침체가 심각해지고 바닥으로 가는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주택자들 예. 같은 경우에는 뭐 분양도 좀 어느 정도 좀 참고 보고 집 구입도 어느 정도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기다려라 뭐 이런 그 충고를 좀 해주시고 싶으신 건가요? 지금 분위기라면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걸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하락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뭐 진짜 필요하신 분들 당장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네.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